제1부 배신의 씨앗. 여기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 70세의 강말순 할머니가 평생 일구어온 2층 양옥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할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벌써 5시네. 재훈이랑 설인이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발소리가 들리자 할머니가 밝게 인사합니다. 재훈아 일어났니? 아침 다 됐다. 아들 재훈이 하품을 하며 대답합니다. 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피곤하실 텐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평생 습관이 어디 가겠니? 설인이는? 재훈이 조금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피곤하면 좀 더 자게 놔둬. 내가 도시락도 싸놨으니까 챙겨가. 30분 후 며느리 설인이 늦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설인아 잘 잤니? 아침 먹고 가야지. 설인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된장국 냄새가 너무 강해서 환기 좀 시키세요. 할머니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창문 열게. 설인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아, 매일 아침마다 이 냄새. 재훈이 아내를 나무랍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설인이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나도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서둘러 중재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설인이 말이 맞아. 내가 냄새 안 나게 조심할게. 부부가 출근한 후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을 청소하며 한숨을 쉽니다. 설인이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3년이 지나니까 많이 변했구나. 오후 2시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설인이 전화로 말합니다. 엄마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된장국 끓이고 집안에 냄새 배게 하고. 할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설인이 계속 말합니다. 그것뿐이야. 내 화장품도 맘대로 쓰고 냉장고도 자기 것들로만 가득 채워놓고. 아 정말 같이 못 살겠어. 설인의 친정엄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따로 살았어야지. 그 집이랑 재산 다 내 남편 명의로 바꾸고 요양원 보내. 설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재훈이가 아직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다그칩니다. 바보야. 치매 증상 있다고 하면 되잖아. 요즘은 그런 거 쉽게 진단 내려. 너희가 보호자니까 결정할 수 있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설인이 놀라서 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금 왔다. 시장에서. 설인이 재빨리 전화를 끊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설인이 억지로 웃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오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득합니다. 재훈이 어색함을 느끼며 묻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할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설인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정기 검진도 할 겸. 할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 마. 재훈이 아내를 보며 말합니다. 여보 엄마가 괜찮다는데. 설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나는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요즘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니?
서린이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지갑 찾으셨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두셨던 거.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그건 내가 거기 넣어둔 거 아니니? 서린이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제가 왜 어머니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훈이 중재하려 합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도 피곤하신가 봐.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에 들었던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치매, 요양원, 재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서린이 나오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서린아, 어제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서린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된장국 안 끓이셨네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응, 내가 냄새 싫어한다고 해서. 서린이 비웃듯 말합니다. 이제야 제 말 들으시네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할머니가 경계하며 묻습니다. 왜 그걸 물어? 서린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혹시 잃어버리실까 봐 제가 보관해 드릴까 해서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서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인데 서로 믿어야죠.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가족이지. 가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자꾸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고 서린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거기 두신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재훈과 서린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린이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신 것 같아. 오늘도 자기의 안경을 화장실에 두고는 내가 감췄다고 하시더라. 재훈이 걱정스럽게 대답합니다. 정말? 엄마가 그러셨어? 서린이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응, 그리고 아까 전엔 나한테 너 내 돈 훔쳐갔지? 라고 하셨어. 너무 충격받았어.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엄마가 왜 그러실까?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서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알아볼게. 좋은 요양병원도 있대.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할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옵니다. 무슨 요양병원이야. 나는 멀쩡해. 재훈이 놀라서 일어섭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 걱정돼서.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린아, 내가 내 물건들 옮겨놓고 왜 거짓말을 하니? 서린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어제 내가 내 방에 들어와서 지갑 가져간 건 내가 봤어. 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재훈을 봅니다. 여보, 나 억울해. 어머니가 왜 이러셔? 재훈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서린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외칩니다. 재훈아, 엄마 말 좀 믿어줘. 내가 정말 봤다니까. 그때 서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네, 망상 증세 같아요. 할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지만 재훈이 말립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서린이 전화를 끊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오전에 오신대요. 어머니, 진찰 한번 받아보세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혼자 흐느낍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나를 안 믿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린이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서린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언니,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할머니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서린이 계속 말합니다. 의사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돈 좀 쥐어주면 진단서 써줄 거야.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 자격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집값이 얼마나 된대? 서린이 대답합니다. 15억은 넘을 거야. 예금도 3억 정도 있고. 다 우리 거야.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겨우 몸을 지탱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전현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40년 동안 모은 재산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그 도둑년한테 빼앗길 순 없어. 절대로.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서린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쪽 방에 계세요. 의사가 가방을 들고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전 검사 안 받을 거예요. 서린이 다정한 척 말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 진짜 의사 맞아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의사가 당황하며 서린을 봅니다. 서린이 재빨리 개입합니다. 어머니 무례하게 왜 이러세요? 선생님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세요. 할머니가 냉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정신과? 내가 미쳤다는 거야? 재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린이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면허증 보여달래. 재훈이 어머니를 달랩니다. 엄마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받아보세요. 할머니가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재훈아 엄마가 정말 미친 것 같니? 재훈이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너도 나를 의심하는구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그냥 간단한 인지 검사입니다. 겁내실 것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안 해. 다들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서린이 한숨을 쉬며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만 가시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의사가 나가고 재훈도 회사로 떠납니다. 집에는 할머니와 서린만 남습니다. 서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좋게 끝낼 수 있는데. 할머니가 서린을 노려봅니다. 좋게? 내 재산 뺏고 나를 요양원에 쳐넣는 게 좋은 거야. 서린이 놀란 척하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 들었어. 내가 전화로 하는 말. 15억 3억. 내 재산 얘기하는 거. 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능청스럽게 변합니다.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 환청도 치매 증상이래요.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합니다. 이년아, 끝까지 거짓말이야. 서린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거짓말은 어머니가 하고 계시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동네 이웃인 정숙 씨입니다. 말순 언니, 김장 준비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맞이합니다. 정수가 잘 왔다. 정숙 씨가 서린을 보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린 씨. 서린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숙 씨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다음 주 마을회관에서 김장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잊을 리가 있나. 벌써 40년째 하는 건데. 서린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그런 힘든 일은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정숙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말순 언니가 빠지면 김장이 되나요? 언니 김치가 동네에서 최고잖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지. 정숙 씨가 서린을 보며 말합니다. 서린 씨도 오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솜씨 배워가야죠.
서린이 거절합니다. 저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요. 정숙 씨가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아쉽네. 그럼 언니 그날 봬요. 정숙 씨가 나간 후 서린이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무당님? 네, 부탁드린 거 준비됐나요? 할머니가 귀를 기울입니다. 서린이 계속 말합니다. 네,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마을회관에 가실 때 집에 오세요. 그때 굿을 해주세요. 할머니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옵니다. 무당까지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서린이 먼저 다가가 팔짱을 낍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셨어. 내가 무당 부른다고. 재훈이 피곤한 듯 한숨을 쉽니다. 또요? 엄마가 왜 자꾸 그러실까? 서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병원에 꼭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말합니다. 재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재훈이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할머니 방에서 둘이 마주 앉습니다. 할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서린이가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어.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서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서린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재훈이 손을 뿌리치며 일어섭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왜 자꾸 서린이를 괴롭히세요?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봅니다. 재훈아, 넌 정말 엄마를 안 믿니? 재훈이 문을 열며 나가려다 돌아봅니다. 엄마, 제발 병원에 가보세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홀로 남겨집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내 아들이 날 버렸구나. 밤이 깊어갑니다. 할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 혼자 싸워야겠구나. 그년한테 지면 안 돼. 절대로.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40년 전 남편이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걸로 증거를 모아야겠다. 새벽 4시 할머니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 곳곳에 녹음기를 숨깁니다. 화분 뒤 소파 및 TV장 안쪽.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드러날 거야.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물건을 잘못 놓은 척하고 깜빡한 척합니다. 서린이 신이 나서 재훈에게 보고합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리모컨을 냉동실에 넣으셨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빨리 병원에 모셔야겠다. 할머니는 모든 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녹음기를 회수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녹음된 서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당님, 그날 꼭 오셔야 해요. 시어머니 귀를 완전히 눌러주세요. 또 다른 녹음입니다. 언니, 조금만 더 참아. 곧 요양원 보내고 집 팔 거야. 할머니가 녹음기를 꼭 쥐며 다짐합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김장을 하기 3일 전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영수야, 내가 부탁이 있어. 변호사 친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할머니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들어봐. 제2부 악행의 폭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영수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영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재훈이는 완전히 그년 편이야. 영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일단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내가 신탁 설정 도와줄게.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보관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그런데 난 그년이 무서워. 무슨 짓을 할지. 영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향 냄새가 집안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거실로 들어서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무당이 춤을 추며 굿을 하고 있고 서린이 옆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외칩니다. 이 집에 사악한 기운이 가득하구나. 노인의 원혼이 떠돌고 있어. 할머니가 분노로 외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서린이 놀란 척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이건 집안의 애군을 없애는 굿이에요. 무당이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바로 저 노인에게서 사악한 기운이 나온다. 저 노인이 이 집을 망치고 있어. 할머니가 무당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무당이야? 얼마 받고 이런 사기를 치는 거야? 무당이 부적을 꺼내 할머니에게 뿌립니다. 물러가라. 악귀야 물러가라. 서린이 거들며 말합니다. 어머니, 무당님 말씀 들으세요. 어머니한테 뭔가 씌었대요. 할머니가 부적을 찢어버리며 말합니다. 시긴 뭐가 씌어. 너희들이 미친 거지. 그때 재훈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린이 재빨리 남편에게 달려가며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집안에 애군이 있대서 굿을 하는 중이었어. 재훈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굿이요? 누가 허락했어요?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재훈아, 내 마누라가 무당까지 불러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서린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왜 그런 오해를 하세요? 전 그저 집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당이 재훈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젊은 양반, 당신 어머니가 위험해. 악귀가 씌었어. 빨리 절에 모시든지 요양원에 보내야 해. 재훈이 무당을 밀어내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가세요. 당장. 무당이 서린을 보며 눈짓을 합니다. 서린이 돈봉투를 주며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무당이 나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훈아, 이제 믿겠니? 내 마누라가 미쳤어.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전 그저 이 가족을 위해서.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둘 다 그만해요. 정말 미치겠네. 그날 밤 서린은 재훈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와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 후견인 신청 서류 준비됐나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서린이 말합니다. 그건 제가 준비할게요. 돈은 말씀드린 대로 드릴게요. 할머니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빨리 움직여야 해.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합니다. 제 모든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꿔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며 말합니다. 3억 2천만 원 전액을 옮기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계좌는 제 도장과 신분증 없이는 절대 인출 못하게 해주세요. 직원이 처리하며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도 모르시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특히 며느리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사장님, 제 집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강말순 어르신 집이요. 그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 지금 17억은 나올 겁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말합니다. 17억이나? 작년엔 15억이었는데. 사장이 설명합니다. 네, 재개발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팔 생각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민하다 말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서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7억이래. 집값이 17억. 대박이야. 전화 너머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빨리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
서린이 대답합니다. 그러려고요. 이번 주 김장날에 크게 한 건 터뜨릴 거예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요양원에 끌려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기장을 봐주세요. 모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김장날이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김장 준비물을 챙깁니다. 서린이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김장이에요? 집에서 쉬세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서린이 재훈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좀 지켜봐. 분명 사고 칠 거야.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동네 분들이 다 계시는데. 서린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 망신당할 수도 있어. 마을회관에 도착한 할머니를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말순 언니, 오랜만이네요. 언니, 김치 솜씨 배우러 왔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다들 고마워. 오늘 제대로 해보자고. 김장이 한창 진행되는 중 서린이 나타납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서린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정숙 씨가 묻습니다. 서린 씨, 무슨 일이에요? 서린이 연기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며 웅성거립니다. 말순 언니가 치매라니? 멀쩡해 보이는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치매야? 서린이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여기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어머니가 망상장애와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할머니가 서류를 빼앗으려 하지만 서린이 피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검사받았다고. 서린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 오셨잖아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합니다. 그래도 말순이가 아직 멀쩡한데. 서린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할머니가 분노로 소리칩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때 재훈이 들어옵니다. 서린이 남편에게 달려가며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이러세요. 재훈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밀치며 말합니다. 너도 한패야. 너도 전현이랑 짜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서린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칩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며 할머니를 말립니다. 언니, 진정해요. 왜 이러세요? 서린이 연기를 계속하며 울먹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전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다들 이거 들어봐. 인연이 진짜 무슨 짓을 했는지. 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재빨리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합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둘이 녹음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 와중에 서린이 할머니를 세게 밀칩니다. 할머니가 김장 배추가 쌓인 곳으로 넘어집니다. 아! 사람들이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치신 데 없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며 배추에 묻은 양념을 닦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온몸에 묻었습니다. 서린이 비웃듯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정말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김치 양념이 묻은 손을 들어 올립니다.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너, 정말. 서린이 도발하듯 다가섭니다. 왜요? 때리실 거예요. 여기서? 다들 보는 앞에서?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때 서린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빨리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딱이에요. 미친 늙은이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그 순간 할머니의 인내심이 폭발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장김치를 설인의 얼굴에 던집니다. 퍽. 빨간 양념이 설인의 얼굴을 뒤덮습니다. 배추잎이 머리에 걸쳐집니다. 으악. 내 얼굴. 내 옷. 동네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설인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닦습니다. 경찰 불러. 폭행이야. 이건 폭행이라고. 재훈이 아내에게 달려가 수건을 건넵니다. 여보 괜찮아? 설인이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럴 수 있어? 난 그저 걱정돼서.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설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신용을 합니다. 아, 어지러워. 재훈이 아내를 부축하며 소리칩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주세요. 정숙 씨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언니, 이건 좀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전현이. 설인이 구급대원들에게 실려가며 소리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 잘 지켜봐 주세요. 위험한 분이에요. 구급차가 떠나고 마을회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말순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손에 있던 녹음기는 이미 설인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전현이 나쁜 년이라는 걸. 정숙 씨가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수가 나 진짜 미친 게 아니야. 설인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정숙 씨가 위로합니다. 알아요, 언니. 근데 오늘은 언니가 좀 심했어요. 할머니가 절박하게 말합니다. 그 녹음기에 다 들어 있었는데. 설인이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꾸민 일들이. 정숙 씨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언니,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재훈의 화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설인이가 지금 응급실이에요. 할머니가 변명하려 합니다. 재훈아, 그게 아니라. 재훈이 말을 자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도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갈 거예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말순 어르신 맞으십니까?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뒷걸음칩니다. 뭐? 정신병원? 2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가족분이 입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안 돼. 나는 멀쩡해. 가지 않을 거야. 남자들이 할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르신, 협조해 주세요. 어차피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발버둥치며 저항합니다. 날 놓으라고.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강제로 차에 태워집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흐느낍니다. 설인아, 내가 이겼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정신병원 응급실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합니다. 어르신, 가족들 말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다고. 할머니가 간절히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상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망상 증세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일단 며칠 입원하시면서 관찰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울부짖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저는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끌려갑니다. 한편 집에서 설이는 재훈과 함께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설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집을 관리해야 해. 어머니는 당분간 병원에 계실 거야.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설인이 남편을 달랩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야. 치료 받으시면 나아질 거야. 재훈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겠지. 설인이 혼자 방에 들어가 전화를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 네, 그 집 팔 거예요. 17억에 내놔주세요. 전화를 끊고 설이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하지만 설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재산을 안전하게 옮겨놓았다는 것을. 정신병원 병실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영수야, 내가 내 편지를 받았겠지? 이제 내가 나서줄 시간이야. 밤이 깊어갑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설이나 내가 날 여기 가둬놨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제3부 진실의 폭로. 정신병원 3일째 할머니는 약을 먹는 척하며 혀 밑에 숨깁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약을 뱉어냅니다. 이 약 먹으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버텨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 영수가 들어옵니다. 말순아, 편지 받고 바로 왔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영수야, 고마워.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영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미리 작성한 위임장으로 모든 재산 보호 조치 끝났어. 그리고 이것 봐. 영수가 보여준 것은 할머니가 숨겨둔 또 다른 녹음기에 파일을 옮긴 USB입니다. 내 집 화분 뒤에서 찾았어. 이걸로 설인이를 고소할 수 있어. 할머니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하지만 난 여기 갇혀 있잖아.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었어. 곧 조사 나올 거야. 그리고 영수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마을회관 CCTV 영상입니다. 이것 봐. 설인이가 먼저 널 밀친 게 다 찍혔어. 할머니가 놀라며 말합니다. 정말? 그럼 내가 정당방위였다는 거네? 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설인이가 가짜 의사를 매수한 정황도 포착했어. 한편 집에서 설이는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약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부동산 사장이 대답합니다. 내일 오전에 1억 7천 들어옵니다. 설인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계약.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설인이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습니다. 설인 씨죠?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 좀 하겠습니다. 설인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피해자 강말순 씨가 고소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설인이 발악하며 소리칩니다. 재훈, 여보, 빨리 와. 재훈이 급히 뛰어나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불법 감금과 재산 갈취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재훈이 충격을 받으며 말합니다. 엄마가 고소를? 설인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울먹입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경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알 일입니다. 일단 동행하셔야 합니다. 설인이 끌려가며 소리칩니다. 재훈, 변호사 불러. 빨리. 경찰서 조사실. 설인이 앉아있고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어줍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조금만 더 참아. 곧 요양원 보내고 집 팔 거야. 무당님, 시어머니 길을 완전히 눌러주세요. 의사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돈 좀 쥐어주면 진단서 써줄 거야. 형사가 묻습니다.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서린이 당황하며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요? 의사가 돈 받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한편 정신병원에서는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도착합니다. 강말순 어르신 억울하게 입원되신 거 맞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네, 며느리가 저를 강제로. 저는 멀쩡해요. 조사관이 의사를 부릅니다. 이분 정말 치매 증상이 있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다시 보며 당황합니다. 사실 입원 후 관찰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엄하게 말합니다. 그럼 왜 강제 입원시켰습니까? 의사가 변명합니다. 가족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조사관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즉시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할머니는 영수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영수야, 서린이는 어떻게 됐어? 영수가 대답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아마 구속될 거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재훈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재훈아. 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안 믿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괜찮아. 너도 속은 거야. 재훈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서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할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재훈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훈이 전화를 끊고 말합니다. 서린이가 구속됐대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합니다. 자업자득이야. 욕심이 너무 컸어.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정숙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언니, 우리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동네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입니다. 서린 씨가 그런 나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 애가 연기를 잘했으니까. 정숙 씨가 묻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 집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일주일 후 법원에서 서린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습니다. 피고인 서린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서린이 변호사와 속삭입니다. 무죄 주장할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감형받는 게 최선입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합니까? 서린이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할머니가 서린을 바라봅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그녀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서린의 친정엄마가 할머니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딸을 감옥에 보내다니.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딸한테 욕심부리라고 가르친 결과예요. 친정엄마가 소리치려 하자 경찰이 제지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원입니다. 한 달 후 서린은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재훈이 면회를 갑니다. 서린이 유리창 너머로 재훈을 봅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이 과했어. 재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이혼하자. 서린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그게 맞겠지. 면회가 끝나고 재훈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된장국을 내놓으며 말합니다. 재훈아, 힘들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을회관에서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김장을 담그며 동네 사람들과 웃고 있습니다. 말순 언니, 이번엔 김치 양념 얼굴에 안 던질 거죠? 모두가 웃습니다. 할머니도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평화롭게 살 거야. 정숙 씨가 말합니다. 언니 들었어요? 복지관에 새로운 프로그램 생겼대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입니다. 뭔데? 정숙 씨가 설명합니다.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래요. 언니 같은 경험 있는 분이 상담해 주는 거. 할머니가 생각에 잠깁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겠네. 다음 날 할머니는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저도 상담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네, 아주 생생한 경험이 있죠. 복지관 상담실. 할머니는 첫 상담을 시작합니다. 찾아온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들이 제 연금을 다 가져가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합니다. 먼저 재산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할아버지가 희망을 갖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확신을 주며 말합니다. 네, 저도 해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복지관 로비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70대 초반의 단정한 노신사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선생님이시군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노신사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전 김준호라고 합니다. 은퇴한 교장이에요. 여기서 서예 가르치고 있죠. 할머니도 인사합니다. 강말순입니다. 김준호가 말합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첫날 축하도 할 겸.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대화합니다. 김준호가 말합니다. 상담 봉사라니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일인데.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김준호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겪으셨나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네, 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결됐어요. 김준호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이겨내셨으니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과찬이세요. 김준호가 제안합니다.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가을 소풍 간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합니다. 저랑요? 김준호가 수줍게 웃으며 말합니다. 네, 좋은 분 같아서.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볼을 붉히며 대답합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재훈에게 이야기합니다. 재훈아, 오늘 복지관에서 좋은 분 만났어. 재훈이 놀라며 묻습니다. 엄마, 남자분이에요? 할머니가 쑥스러워하며 말합니다. 응,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야. 참 점잖은 분이더라. 재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좋으시면 만나보세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사실 권리 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한 날이다. 상담 봉사도 시작했고 좋은 사람도 만났다. 서린이 때문에 겪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다음 주 복지관 가을 소풍날입니다. 김준호가 할머니를 에스코트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할머니가 행복하게 웃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버스 안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말순 씨 짝이 생겼나 봐. 잘 어울리네. 정숙 씨가 할머니에게 윙크합니다. 언니, 좋은 분 만나셨네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습니다. 소풍지에서 김준호와 할머니가 단둘이 산책합니다.
김준호가 말합니다. 말순 씨, 제가 너무 조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궁금해합니다. 무슨 말씀을? 김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 없으신가요? 할머니가 놀라서 멈춰 섭니다. 그게. 김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급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한편 교도소에서 서리는 면회 온 친정엄마와 대화합니다. 친정엄마가 울며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린이 차갑게 말합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건데 왜 나만 탓해? 친정엄마가 발끈합니다. 내가 언제 범죄 저지르라고 했어? 서린이 비웃습니다. 엄마도 똑같아. 욕심쟁이. 친정엄마가 면회를 끝내고 나갑니다. 다시는 면회 안 올 거야. 서린은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김준호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립니다. 재훈이 축사를 합니다. 엄마, 준호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축하해요. 잘 어울려요. 할머니가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김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해시태그 제사부 또 다른 폭풍. 결혼식 다음날 할머니와 김준호가 새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김준호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말순, 오늘부터 새 인생이야.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준호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와, 재훈아. 아침 먹었니?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네, 먹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니? 재훈이 망설이다 말합니다. 서린이가 항소했대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김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걱정 마. 증거가 확실한데 뭘 어떻게 하겠어.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며칠 후 항소심 법정. 서린의 새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변호사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실제 치매 증상을 걱정한 며느리일 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합니다. 녹음 파일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피고인의 이웃이었던 박정희 씨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증인석에 선 박정희가 증언합니다. 저는 강말순 씨가 실제로 이상한 행동을 여러 번 하는 걸 봤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박정희가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새벽에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외칩니다. 거짓말쟁이. 김준호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건 너무 심해.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용없을 거야. 서린이가 직접 한 증거가 없잖아. 재훈이 급히 찾아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서린이한테 경고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재훈아, 내 전처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때 또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모두가 긴장합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택배를 받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는 상자입니다.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열지 마요. 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들과 협박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뺏은 내 인생 돌려받을 거야. 재훈이 편지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이제 경찰이 움직일 거예요. 경찰서에서 형사가 증거를 검토합니다. 필적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서린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서린이 경찰서에 출석하지만 여전히 뻔뻔합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형사가 추궁합니다. 그럼 이 편지는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서린이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자작극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를 다시 감옥에 보내려고. 형사도 답답해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네요. 일단 돌아가되 조심하세요. 서린이 경찰서를 나오며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영수와 대책을 논의합니다. 영수야, 이대로는 안 돼. 서린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영수가 생각에 잠기며 말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서린이를 감시하는 건 어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사설 탐정이 서린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탐정이 보고합니다. 서린 씨가 조폭 출신 남자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묻습니다. 조폭이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박도철이라는 자인데 전과오범입니다. 아마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김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데.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나? 그날 밤 할머니는 또 다시 악몽에 시달립니다. 서린과 낯선 남자들이 집에 쳐들어오는 꿈입니다. 살려줘. 김준호가 할머니를 깨웁니다. 여보, 괜찮아. 꿈이야. 할머니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무서워서. 김준호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내일 당장 이사 가자. 서린이가 모르는 곳으로. 다음 날 할머니와 김준호는 비밀리에 이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 직원이 이상합니다.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 알아야 견적을.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직원이 수상한 눈빛으로 물러갑니다. 그날 저녁 서린이 박도철과 통화합니다. 오빠, 그 늙은이들 이사 간대. 어디론지는 모르겠어. 박도철이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낼 방법이 있어. 서린이 사악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 집이랑 재산 다 내 거야. 꼭 찾아낼 거야. 한편 할머니는 재훈과 함께 새로운 대책을 세웁니다. 재훈이 제안합니다. 엄마, 차라리 해외로 잠시 나가 계시는 건 어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도망가고 싶지 않아. 끝까지 맞서 싸울 거야. 김준호가 동의합니다. 맞아. 우리가 왜 숨어야 해? 정정당당하게 살 거야. 그때 영수가 급히 전화합니다. 말순아, 좋은 소식이야. 박정희가 위증했다는 증거를 찾았어. 할머니가 기뻐하며 묻습니다. 정말? 어떻게? 영수가 설명합니다. 박정희 통장에 서린 친정엄마가 500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어. 할머니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서린이를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야? 영수가 대답합니다. 응, 내일 검찰에 고발하자. 다음 날 검찰청 앞. 서린이 긴급 체포됩니다. 서린 씨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린이 발악하며 소리칩니다. 이건 모함이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박정희도 자백합니다. 서린 씨 어머니가 돈 주면서 거짓 증언하라고 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서린에게 위증교사 및 협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서린이 절규합니다. 아니야. 이건 부당해. 서린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갑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김준호가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6개월 후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노인권익 보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재산을 지킨 노인들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강말순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김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재훈도 와서 축하합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엄마가 동네 영웅이에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영웅은 무슨? 그저 내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젊은 여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말순 어르신.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기자가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많은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교도소에서 서리는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면회도 거부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서린 씨 이러다 건강 상할 거예요. 서린이 공허한 눈빛으로 중얼거립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바보였어. 교도관이 위로합니다. 이제라도 반성하면 됩니다. 출소하면 새롭게 시작하세요.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가능할까요? 1년 후 할머니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용기 있는 할머니의 반격.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방송국에서 할머니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의 용기상 강말순 어르신께 드립니다. 할머니가 트로피를 들고 소감을 말합니다.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노인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준호가 객석에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칩니다. 내 아내가 최고야. 재훈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엄마 사랑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합니다. 정숙 씨가 축하하며 말합니다. 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린의 사촌 동생입니다. 모두가 긴장합니다. 젊은 여성이 급히 설명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언니를 욕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왜? 사촌 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언니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편지를 건넵니다. 서린이 교도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서린의 편지 내용이 들립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빕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김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쌉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반성하고 있으니. 재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야. 증오보다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니까. 2년 후 할머니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열심히 필기합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 달라는데 할머니가 조언합니다. 무조건 주지 마세요.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공증도 받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김준호가 찾아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도 서예 수업 끝났어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작품 전시회 하자고 하더라.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복지관을 나섭니다.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내가 담근 김치로. 좋지. 역시 당신 김치가 최고야.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문득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준호 씨,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김준호가 위로하며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만 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맞아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 재훈이 전화합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받습니다. 무슨 일이니? 재훈이 설명합니다. 제가 승진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정말? 축하한다. 언제 데려올 거니? 재훈이 수줍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할머니가 즐거워하며 말합니다. 좋아. 내가 특별히 요리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김준호에게 말합니다. 재훈이가 드디어 새 출발을 하나 봐요.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잘 됐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저 여자 처음 봐요. 재판장이 제지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인의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할머니 일행이 법원을 나섭니다. 영수가 분석합니다. 저 증인은 분명 매수됐을 거야. 조사해봐야겠어. 김준호가 할머니를 위로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설인이가 풀려나면 어떡하지? 그날 밤 할머니는 악몽을 꿉니다. 설인이 집으로 돌아와 웃고 있는 꿈입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안 돼. 김준호가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꿈이야. 내가 있잖아. 다음 날 영수가 급히 전화를 합니다. 말순아, 큰일이야. 설인이가 보석 신청했대. 할머니가 놀라며 말합니다. 뭐? 그게 가능해? 영수가 설명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내일 결정 난대. 할머니가 불안에 떨며 말합니다. 이럴 수가. 그년이 나오면.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그리고 우리 집 보안도 강화하자. 보석 심리 날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설인 씨 사건이 반전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 학대인가, 며느리의 억울함인가? 법정 안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합니다. 보석금은 5천만 원. 설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충격을 받고 비틀거립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설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며 기자들 앞에서 발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을 뿐인데.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준호 씨, 문 잠갔어요? 김준호가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응, 다 잠갔어. CCTV도 설치했고.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마이너스 설인. 할머니가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전현희. 벌써 연락을. 김준호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조사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미온적입니다. 문자 한 통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며칠 후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설인입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너
너 왜 여기 있어? 설인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합니다. 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부를 거야. 설인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부르세요. 전 그저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때 김준호가 나타납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설인이 김준호를 보며 조롱합니다. 아, 새 남편이시군요. 돈 많으신가 봐요. 김준호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장 떠나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소. 설인이 뒤돌아서며 말합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인연은 아직 안 끝났어요. 설인이 사라지고 할머니는 김준호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서워. 전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그날 밤 할머니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입니다. CCTV에 잡힌 그림자. 다음날 아침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거짓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없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오브 완전한 행복 에필로그. 5년 후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김장 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말순 언니, 올해도 김장 대장 맡아주실 거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섭섭하잖아. 김준호도 함께 와서 김장을 돕습니다. 이제 나도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웠어. 할머니가 놀리듯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30년은 더 배워야 해.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재훈이 아내와 함께 도착합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재훈의 새 아내 은정이 인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장 도와드리러 왔어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어서와 은정아. 고마워. 은정이 할머니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김장용 고무장갑이에요. 특수 제작한 거라 손이 안 아프대요.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합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줬구나. 정말 고마워. 재훈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은정이가 엄마를 정말 많이 생각해요. 김장이 한창 무르익을 때 누군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봅니다. 설인입니다. 하지만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설인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잠시 들렀습니다. 재훈이 당황하며 일어섭니다. 설인, 너 왜? 설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 됐어요. 떠나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할머니가 침착하게 설인을 바라봅니다. 그래, 나왔구나. 설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 뻔뻔하게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다들 조용히 해요. 그리고 설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섭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설인이 대답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살려고요. 욕심 버리고 조용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설인이 작은 봉투를 꺼내 할머니께 드립니다. 이건 제가 교도소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할머니가 봉투를 돌려주며 말합니다. 필요 없어. 내가 새 출발하는 데 써. 설인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재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설인을 봅니다. 설인아, 너도 이제 잘 살아. 설인이 재훈을 보며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도 큰 상처를 줬지. 새로운 분과 행복하게 살아.
은정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서린에게 물 한 잔을 건넵니다. 마시고 가세요. 서린이 놀라며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린이 떠나려 하자 할머니가 김치 한 포기를 싸줍니다. 가져가. 먹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서린이 김치를 받으며 오열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증오는 나를 묶어두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 이제 가. 잘 살아. 서린이 깊은 절을 하고 마을회관을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정숙 씨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용서하게 돼. 미워하기엔 남은 시간이 아까워. 김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당신은 정말 큰 사람이야. 재훈이 어머니를 안아드립니다. 엄마 존경해요. 은정도 감동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모두를 보며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김장이나 하자. 배추가 시들겠어. 분위기가 다시 밝아집니다. 모두가 열심히 김장을 담급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끝나고 다 함께 수육과 막걸리를 나눕니다. 할머니가 잔을 들며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건강하세요. 모두가 잔을 부딪힙니다. 건배. 김준호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잠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합니다. 김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순,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사랑해.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정숙 씨가 놀립니다. 어머 달콤해라. 우리도 사랑한다고 해줘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재훈이 일어나 말합니다. 저도 발표할 게 있어요. 은정이 수줍게 웃습니다. 재훈이 밝게 말합니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일어섭니다.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은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3개월이에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아줍니다. 어머나, 이렇게 기쁠 수가. 축하해. 김준호도 기뻐하며 말합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정숙 씨가 축하합니다. 와, 말순 언니네 4대가 함께 사는 거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서린이를 만났다. 많이 변한 모습에 놀랐다.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아이도 이제 새 사람이 되려 하니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에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준호 씨를 만난 것도 은정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도 모두 축복이다.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 김준호가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일기 쓰고 있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김준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서린이를 용서하다니. 할머니가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김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100살까지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복지관으로 출근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복지관장이 발표합니다. 강말순 선생님이 올해의 복지대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수강생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과분한 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상식 날 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합니다. 강말순 어르신은 노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김준호, 재훈, 은정이 자랑스럽게 박수를 칩니다. 그때 누군가 꽃다발을 들고 무대로 올라옵니다. 놀랍게도 설인입니다. 설인이 깊은 절을 하며 꽃을 전합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꽃을 받으며 설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고마워. 잘 살고 있니? 설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감동적인 장면에 눈물을 닦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화해네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손자를 보게 됩니다. 은정이 아기를 할머니께 안겨드립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이름은 지훈이에요. 할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나 너무 예쁘다. 재훈이 어릴 때랑 똑같네. 재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증조할머니가 되실 날도 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하게 웃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겠네. 김준호가 아기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랑 놀자. 아기가 방긋 웃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1년 후 마을회관 김장축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할머니들이 강말순 할머니의 김치 비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강말순 선생님, 김치 양념 비율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담그나요? 할머니가 즐겁게 가르쳐 줍니다. 비법은 정성이에요.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담그면 돼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며느리한테 속지 않고 재산을 지켰어요. 다른 할머니도 거듭니다. 저도요. 선생님 강의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가 뿌듯하게 웃습니다. 다들 잘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김장이 끝나고 다 함께 막걸리를 나눕니다. 정숙 씨가 말합니다. 언니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야.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 나이 먹을수록 더 그래. 김준호가 건배를 제안합니다. 자, 우리 말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건배.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재훈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뉴스에 엄마 나왔어요. 은정이 보여줍니다. 김장 할머니의 따뜻한 나눔이라고 제목도 멋있어요. 할머니가 쑥스러워합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기 지훈이가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손을 뻗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기뻐합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라고 했어. 김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천마리 할머니네. 역시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 온 가족이 행복한 웃음을 나눕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재훈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재훈이 전화를 끊고 말합니다. 엄마, 출판사에서 엄마 자서전 내고 싶대요. 할머니가 놀랍니다. 자서전이라니. 김준호가 격려합니다. 좋은 기회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은정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어머니. 후손들에게도 좋은 기록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3개월 후 할머니의 자서전 김치 한 포기의 반격이 출간됩니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합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책 읽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사인을 해줍니다. 어머니께 전해드려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설인입니다. 책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책 잘 읽었어요. 할머니가 설인을 보며 말합니다. 왔구나. 잘 지내고 있니? 설인이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이제 작은 농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묻습니다. 봉사활동? 설인이 설명합니다. 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돕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감동하며 설인의 책에 사인을 해줍니다. 잘했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설인이 깊은 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김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많이 변했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2년 후 할머니는 77세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은퇴식이 열립니다. 복지관장이 말합니다. 강말순 선생님은 10년간 수많은 노인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퇴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게요. 수강생들이 아쉬워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제 후임으로 좋은 분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끔 들를게요. 은퇴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김준호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준호 씨, 우리 제주도 가요. 김준호가 즐겁게 대답합니다. 좋지. 신혼여행 못 갔으니까 이제라도 가자. 제주도 해변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김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고생 많이 했잖아. 할머니가 김준호에게 기대며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김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100살까지 함께 살자고 약속했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약속했지. 그때 전화가 옵니다. 재훈입니다. 엄마. 은정이가 또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정말? 둘째라니. 김준호도 즐거워합니다. 이제 더 바빠지겠네. 할머니가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복이 많아도 되나. 5년 후 할머니는 82세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할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지훈이가 7살이 되어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줍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우리 집 보물이에요. 둘째 지은이도 3살이 되어 할머니에게 꽃을 드립니다.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도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재훈이 케이크를 들고 옵니다. 엄마 82개는 너무 많아서 숫자 초만 꽂았어요. 은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소원 빌고 불 꺼주세요. 할머니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촛불을 불자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김준호가 선물을 꺼냅니다. 여보, 이거 내 선물이야. 금팔찌입니다. 거기엔 영원한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합니다. 어머, 이런 걸. 고마워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숙 씨와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순 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도 축하하러 왔어요. 집이 시끌벅적해집니다. 할머니가 모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또 누군가 찾아옵니다. 설인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설인이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만든 떡이에요. 할머니가 떡을 받으며 설인을 안아줍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재훈도 이제는 편안하게 설인을 대합니다. 설인 잘 지내고 있어? 설인이 밝게 대답합니다. 네, 이제 농장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은정이 축하합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설인이 수줍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셔서. 파티가 무르익고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82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감동하며 박수를 칩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준호가 할머니 옆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건배. 할머니 만세.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씁니다. 오늘로 내 일기를 마친다. 82년의 삶,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용서와 화해.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다. 김치 한 포기에서 시작된 반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은 몰랐다. 이제 남은 날들은 그저 감사하며 살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춥니다. 김준호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아직 안 잤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이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김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달빛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지훈이와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어떠셨나요? 며느리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지킨, 아니 멋지게 자신의 삶을 만든 말순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말순 할머니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